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94만원이고요. 994만원에서 플러스 5만원입니다. 시장은 엄청 좋았는데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얼마 먹지는 못했습니다. 야, 이 시장 정말 참, 그,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거 제가 이틀 전에 녹화한 방송 제목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바닥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게 좀 더 안타깝죠. 일단, 간밤에 미정시부터 보겠습니다. 이 미정시가 다우가 2.83% 상승이고 나스닥이 2.23% 상승인데요. 이게 2.23%라서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갭으로 한 마이너스 2%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체감하는 이 상승은 엄청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먼저 밝혀놓고 하겠습니다.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각자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믿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정말 이 보기 드문 지금 봉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인데요, 일봉인데요. 완전히 갭을 한 2% 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이걸 플러스 2.23%로 제가 줄거놨던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는 이 선 위로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상봉 약간 아래가 좀 처지긴 했지만 상바닥 느낌으로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는 이제 이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는 모든 악재를 딛고 강하게 들어올렸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현재 그림만 보면은. 근데 어제 일어난 이 현상이 특이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옵션 만기일이었던 것 같아요. 선물 옵션. 어제 지금 10월이죠. 우리 정시로 치면 옵션 만기인데 목요일이 보통 두 번째 목요일인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특이하게 많이 빼 올렸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측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예측이 이상하게 흘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걸 깨고 내려가더라도 또 할 말 없는 거고 쭉 빼올려도 할 말 없는 거고 여기서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다 그냥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든 게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상승을 왜 했느냐 아침에 일어나갖고 미국의 정권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해석을 해놓은 글들을 좀 몇 개를 봤는데요. 제가 보고 가장 공감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이번에도 뭐 물가가 낮게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높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8.2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8.2면은 전월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3번이나 올렸는데도 물가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잡혔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이러면 이제 보통 연준에서 강력한 긴축 의지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말을 지킨다면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서 이제 시작을 2% 하락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까지는 맞았는데 이걸 더 올려 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해석을 이제 보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웃돌았다 하는 이유도 좀
좀 웃긴 게요. 보면 예상치가 8.1인데 지금 8.2 나왔죠. 0.1 요거 가지고 예상치를 웃돌았다 뭐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자체가 높은 거니까요. 현재 안 잡혔다는 이런 의미니까 높은 건 맞는데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곧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오를 만큼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꺾일 일만 남았다. 이건 그 코로나 때 그 진단 키트하고 비슷한 의미도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이게 항상 이렇습니다. 보면 그 코로나 확산세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 20만 명 넘어갈 때 확진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한 30만 명을이나 40만 명을 찍고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가 예상을 했는데요. 20만 명 나왔는 그 시점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는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왜냐하면 30만 명 찍고 나면 꺾인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꺾인다. 어차피 꺾일 거니까 진단키트가 미리 빠졌거든요. 오늘 그 보면 진단키트가 또 급등했습니다. 확진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다시 또 급등했습니다. 이거 왜냐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물론 휴마시스가 그 이것도 아깝죠. 어제 제가 잡았다가 던져버렸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경영권 분쟁을 해서 휴마시스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진단키트들도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파동 그릴 때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상해버리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는 아무리 뭐 그 하더라도 더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다.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럼 내려오면 연준에서 금리를 바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면 지금 그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만 잡히기만 하면 연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만약 꺾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연준에서 금리를 그만 올리고 금리를 내년쯤 돼서 내릴 것이다라고 예상해가지고 돈 풀릴 걸 예상하고 미리 이제 매수를 한다. 바닥이니까요. 주가가 최바닥이니까 매수를 하자. 이런 의미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 정도면 이제 높을 만큼 높아졌다. 앞으로는 좀 진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연준에서 뭐 11월 달에 금리를 올릴지 몰라도 11월에 금리 올리더라도 이건 악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1월에 금리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올릴 데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내년으로 들어가면 경기 침체하니까 돈을 풀어야 되니까 연준에서 오히려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게 11월, 12월 두 번 정도 있다고 치면 올려봐야 그 다음 내년 가면 경기 침체니까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물가만 잡혀주면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해갖고 확 들어가지고 들어올려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보는 게 맞아보죠. 환율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지금 4대밖에 안 되는데 1429입니다. 조금 좋아졌죠. 제가 아침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옆에는 왼쪽에 있는 게 어제 거고요. 1423원이었고 그 다음 이제 그 1431원쯤 있다가 지금 1429로 약간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905입니다. 3.905 아침에 올라갔던 게 약간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씩 진정되는 그런 느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금 국내 증시가 어제 코스닥 지수가 분봉으로 보시면 5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제 하루 종일 눌렀거든요. 눌러가지고 이때 제가 그 어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외국인이 한 1000 몇백억 매도를 하고 기관이 한 4,500억 매도를 해가지고 쫙 눌러놓고 여기서 매도했던 걸 확 줄여버렸어요. 기관이 450억인가 매도했던 걸 다시 되사가지고 매도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눌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누르니까 매수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손절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 선물지수도 불안한데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게 되면 미증시가 급락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막 매도를 치니까 이걸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밀려버린 겁니다. 쭉 밀려서 바닥에서 매도해갖고 눌러놓고 자기들은 다시 팔았던 걸 되사버린 상황이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미증시 급등해버리니까 오늘 갭으로 떠가지고 오늘은 그 얘들이 작정하고 매수한 것 같아요. 코스닥 보니까 외국인이 1,800억 매수, 1,848억 매수를 했고 기관이 1,400억 매수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물게 외국인 기관이 둘이서 그냥 지금 거래소는 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래소도 외국인 2,600억, 기관이 3,600억 하고 여튼 뭐 그 풀로 다 땡겨서 매수해버렸습니다. 매수해가지고 확 땡겨 올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닥을 터내갖고 돌려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상바닥 느낌이 딱 나게 되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미국 선물지수도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일본 증시도 지금 급반등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제가 보지를 않아서 3.25%확 돌았었죠. 바로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주가가 급반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제까지 눌러놨다가 오늘 확 돌려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또 지나봐야 되겠죠. 새로운 어떤 뉴스들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은 그 연준에서 긴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악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우려감으로 해서 내려온 이 악재는 해소됐다,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는 물가가 좀 높게 나오더라도 연준에서 긴축을 해봐야 11월 달에 올려봐야 그 다음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11월에 올라가는 금리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연준의 긴축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해소를 하고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지금 뭐 협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힘싸움 하겠죠. 제가 봤을 때 현재 답답한 건 푸틴 대통령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있는 상태고 유럽 쪽으로 공급하던 가스관이 지난번에 그 뭐 폭파됐다 이래놓고 하나가 살아있다, 뭐 공급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꼬리를 약간 내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정상회담도 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약간 좀 핵을 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핵을 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전세가 한쪽으로 기울면 협상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협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증시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긴축 우려감에 대한 부분은 돌려놨고요. 여기서 전쟁 우려감이 완화되게 되면 위로 급반등해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중에 보면 이 한미글로벌이 대주주 매도해갖고 눌러놓고 그래도 대장이다 이러고 대주주 매도를 무시하고 지금 끌어올리는 모양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대주주 매도가 이날 하루 만에 나온 건 아닐 거거든요. 뉴스가 이날 나왔기 때문에 여기쯤에서부터 여기쯤이나 여기쯤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고 치면 대주주 매도했는 가격보다 지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그 무시하고 그냥 위로 땡겨 올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방향을 돌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대장 쪽으로 올라선 것 같고요. 그 바람에 한미글로벌 내려갈 때 유신이 이제 그 대장으로 바톤 받았는데 제가 다시 대장 가버리니까 이쪽으로 왔던 사람이 다시 또 저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밀리면서 오늘 이 그 히림이 또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네옴시티나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데모라든가 현대해버다임, 뭐 해인 이런 쪽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했던 건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제 개인적인 고민이 어제 제가 그 시간에 거래에서 유신을 100만원 그 매수를 해놓고 한 2% 정도 빠졌었거든요. 2% 빠졌길래 100만원 매수를 하고 넘어왔는데 그거 아침에 올라오길래 이제 이익 실현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그 10시 반에 자러 들어갔다가 아까 2시 반에 일어나갖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시간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일단 그 오늘 나왔던 이 수익은 5만원 수익은 유신 어제 그 팔았다가 어제 시간에서 매수했다가 오늘 팔아갖고 이익난 요 부분이 전부였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자고 일어나서 시장을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전쟁 관련죠. 빅텍이 16.8% 올라갔고요. 지금 한일단조 10%, 퍼스텍, 스펙고 이 전쟁 관련 테마
전체 다가 지금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발사한다 했을 때는 빅텍이나 한일단조 이런 종목은 거의 안 움직였고요. 이게 움직였거든요. 대정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 이런 쪽이 올렸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방사능 관련해서 핵무기 관련한 어떤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움직인 거 보면 얘들은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고 빅텍이 대장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어떤 도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나서 미국에서 항공모함 돌아가다가 다시 되돌아왔고 여기서 북한이 다시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그 다음 그 포문도 개방하고 뭐 그 포사기 훈련도 하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뉴스는 못 들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반응 나오는 게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폐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예측할 수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또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과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그걸 추정해보면, 그와 비슷하게 물론 한번 겪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 그 우리가 대북 방송 같은 걸 막 했었고요. 그다음 북한에서 목함질인가 뭐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그 전쟁 위협까지 서로 간에 이제 포문을 열고 그 대북 방송하면은 확성기에 정밀 타격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 포문을 열고 우린 또 속이면 쏴봐라 우린 10배 보복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심각하게 그 전쟁하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판문점에서 2박 3일 동안 회담해가지고 거기서 그 마지막 날 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타결되기 바로 전에 북한에서 잠수함을 전체 잠수함을 출격시켜 갖고 바다 밑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때 바다 밑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듣는 순간에 와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이 쫙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겠다 걱정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 잠수함은 디젤 기관이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면 오래 못 있는답니다. 가스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위에서 잠수함 잡는 그 비행기 정찰기 띄워가지고 기다리면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여유있게 지켜봤는데요. 결국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그 뭐 뒤에 들리는 소문에 내려갔다가 못 올라온 잠수함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하다가 여기서 그만할게 이게 아니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멈출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해갖고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북한 주민들도 동요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에 준하는 어떤 그런 사건을 계속 일으켜가지고 도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핵실험이라든가 또 뭐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9.19 군사합의를 폐기해버리게 되면 남북 간의 통신선이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서해 특히나 서해 같은 이런 부분은 거기 그 공동 바다의 그 선 끊어놓은 부분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주장하는 선이 다르거든요. 그 중간쯤 되는 지역에 언제든지 그 폭격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옛날에 그 서해 그 전투기 뭡니까 그 한끼리 그 백끼리 둘이 막 충돌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식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떤 국지적인 아주 심각한 갈등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게 그때는 그 핵무기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서 멈췄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북한이 그 핵무기도 충분히 만들었을 거고요. 그다음 그 요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미사일들을 다 개발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이제 핵공격을 가능한 상황이니까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지 않겠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그
극한 상황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이 전쟁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 되게 길었는데요. 짧게 할 걸 좀 후회되네. 어쨌거나 그런 관점을 해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뭘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건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버렸는데 그 4%나 급등하면서 지수가 4%나 급등하면서 이미 올라버렸는데 여기 지금 그 뒤늦게 여기 들어갔다가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쉬어가면 얘는 또 조정받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꼭지에 물릴 것 같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목 전체다가 전 종목이 다 이렇게 지금 쭉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남들이 별로 안 잡은 거나 좀 다른 각도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 게 한일단조였습니다. 빅텍은 대장이니까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요. 얘가 제일 강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일단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얘는 그 미사일 탄두 뭐 이런 거 만드는 이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오르더라도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한일단조 그 100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잡은 거면 설명을 마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 이 종목 잡았는데요. 이건 미용 관련, 화장품 관련 쪽인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얘가 화장품 관련주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조정받고 오늘 돌렸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게 실적 부분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이 32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50억, 거의 반 정도 남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출만 좀 늘어나면 엄청난 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잡고 싶었거든요. 한 종목 정도를. 왜냐하면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휴마시스가 경영권 분쟁을 해갖고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얘 상한가 들어가니까 다른 종목도 다 따라서 지금 급등해 버렸습니다. 17%막 이래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급등하면 화장품 관련주는 코로나의 반대 개념이니까요. 내려가는 의미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가 별로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화장품지도 얘가 조금 반등했고 이차한불 대장격인 종목도 지금 별로 못 올라왔고 그래서 못 올라간 종목 쪽을 잡자. 그래서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잡아보자 싶어서 잡은 게 클래시스입니다. 클리오는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일단 클래시스 이차한불은 남들 다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클래시스를 100만원 일단 잡았고요. 그 다음 제가 잡은 게 좀 황당한 상상이긴 한데요. 그 다음 잡은 게 이글벳하고요. 태균BK입니다. 이거는 이글벳은 조류독감하고 돼지열병 쪽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거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돼지열병이 뭐 진바이오텍하고 제일바이오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류독감이 지금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제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렇다. 영 아닐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이글벳 100만원 잡았고요. 요거 돼지열병 뉴스 터졌을 때 급등했다가 밀렸었고요. 그 다음 조용하니까 그냥 밀렸는데 어제부터인가 조류독감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이라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별로 안 올랐으니까요. 너무 오른 거 잡으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일단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태경BK는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갖고 제가 거의 한 10% 선대에서 손절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100만원만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4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인 종목 흐름이 확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급락하면서 이제까지는 계속 개인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왔었고요. 오늘 돌리는 이 부분은 개인들이 다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오늘 3,300억을 매도를 했거든요.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해갖고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목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조금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앞으로 가는 종목이 어느 쪽인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모토엑스 같은 이런 종목 기관이 엄청나게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했거든요. JP모간이 단단한 애들인데 매수를 했는데도 못 올라갔어요. 제가 자러 가기 전에 오전 장 시작하고 나서 봤는데요.
그냥 대놓고 막 매수하는데도 누군가가 계속 매도를 해갖고 못 올라가고 그 눌렸습니다. 자율주행 뭐 이런 쪽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별로 안 올라가던 쪽의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 뭐 기관 매수가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좀 종목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종목을 잡는 거는 조금 그 방향이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정도로 남들 그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 종목적으로 네 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월요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가볍게 쉬고 거의 뭐 본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월요일부터는 이제 시장 흐름도 바뀌었을 것 같고 물이 한번 싹 바뀌는 그런 느낌입니다. 급락하다가 돌리는 그런 흐름에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바뀌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적응해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열심히 한 푼 한 푼 벌어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그 7월, 8월, 9월 석 달 3개월하고 반이 지났는데요. 결국은 아직 본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런 조바심도 약간 있지만, 그렇지만, 크게 잃지 않고, 경험을 많이 했다. 이런 쪽에 위안을 가지면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새롭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이 모트렉스가 시간에서 올라가네요. 역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힘이 있네요. 아침에 제가 이거 한번 샀다가 팔았거든요. 본전에 팔아버렸는데 위로 올리네요. 시간에 제 종목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제가 가진 종목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괜찮은 종목이나 의견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오늘 시장이 워낙 어제하고 오늘하고 급변했기 때문에요.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주말 동안에 저도 참 참고해가지고 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